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천천고 1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한다. 자, 밑줄 그으라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밑줄 그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웃하지 말아라. 풀이 원리는 뭐죠?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요. 이렇게 허접하게 답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자, 상대방 이웃해도 되는 녀석을 먼저 나열하는 것이 풀이 원리다. 이렇게 학습을 제대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남학생 4명 이웃해도 되는 녀석을 원탁에다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4명을 열심히 나열하는 거니까 원순이니까 3팩토리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틈이 몇 군데가 생기죠? 4군데의 틈이 생기겠습니다. 이 4군데의 틈에 이제 여학생들을 갖다가 나열하게 되면 여학생들이 이웃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6이 되겠고 24 처리하는 거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 6, 24에다가 2, 6, 12, 14 처리되니까 144가지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번은 2번 문제. 영어 단어 success에 있는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수를 구하라. 영어 단어 마음에 안 드는데 S 있고요, U가 있고요, C 있고요, 또 E가 있고요, S가 있고 S가 있고. 자, 겹치는 문자들을 항상 잘 조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겹치는 문자가 있습니다. 같은 문자 나열 부분이 학습해야 되는 거죠. 나열하라 7개의 문자. 그럼 뭐 7팩토리얼이 되겠고, 겹치는 문자가 3개 있으면 3팩토리얼, 또 2개가 있으면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계산 결과 7, 6, 5, 4 3팩토리얼 딱 지우니까 2팩토리얼만 남은 것 같고, 약분하면 2가 되겠고, 42에 2, 5, 10이니까 동그라미 딱 이렇게 해주면은 뭐 가볍게 420 계산된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3번 문제는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학생 15명인 수학 동아리에서 ABC 세 곳 중 한 곳에 수학 캠프, 아이고 부러워라, 수학 캠프도 가고, 투표용지를 각자 가고 싶은 무기명 투표했다. 무기명 투표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각 학생이 왜 또 두 곳이나 하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수를 구해달라. 기권 부여 필요는 없다. 뭐 마지막은 좀 당연스럽게 쓰는 내용인 것 같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요, 두 곳을 투표한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렵게 니네 좀 틀려봐라 낸 것 같은데, 실은요, 한 곳을 투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물론 이 한 곳은 가기 싫은 곳, 자, 가기 싫은 곳 하나를 투표하는 거랑 가고 싶은 곳 두 곳을 투표하는 거랑 또 똑같은 유형이죠. 자, 그래서 가기 싫은 곳 투표한 결과를 이거를 뭐 정리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수가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곳을 투표한다라는 내용 가지고 좀 우리가 혼란을 빠쳤는데, 자, 이건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기 싫은 곳을 한 곳 투표하겠다라는 뜻으로 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기명 투표고, 그렇다면요, 무기명이기 때문에 명수만이 관심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가기 싫은 거 투표한 그 명수가 A 투표, B 투표, C 투표 합쳐서 몇 개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몇 명이죠? 15명, 1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1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다. 더하면은 18에다가 17이 되나요? 컨비네이션 15는 2 처리해주면 되니까 17, 16에 2 이렇게 나눠서 8이 될 거니까 7, 8이 56에다가 8일은 8을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8에다가 지금 5를 더하게 여기 써져 있는 8하고 지금 순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7, 8이 56, 5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8일은 8 이렇게 더하니까 13에서 136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136까지 계산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아까도 좀 설명드렸듯이, 자, 이런 부분이 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각 학생이 두 곳에 기표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가고 싶은 곳 두 곳을 투표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가기 싫은 곳 한 곳을 투표하는 것과 같다. 이 부분을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잘 처리해서 확실하게 문제의 뜻을 파악해서 풀이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쭉 나와서 계산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또 뭔가요? 앞에 숫자가 4, 4세제곱, 5제곱, 앞에 숫자가 열심히 또 곱하기 커져가는데, 컨비네이션의 숫자도 또 커져가는데, 모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 3, 5 홀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에서 나온 걸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로는 1 플러스 x에 지금 숫자라 문제 거를 이용하게 되면 30제곱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을 텐데, 30 컨비네이션 0, 30 컨비네이션 1, x, 30 컨비네이션 2, x 제곱. 뭐 그만 씁시다. 30 컨비네이션 30, x 30제곱.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제곱 이렇게 본 거 보면 x에다가 4를 대입한 겁니다. 4에 30제곱. 와, 그러면 30 컨비네이션 0 있고 30 컨비네이션 1, 4, 30 컨비네이션 2, 4제곱 해서 쭉 가서 30 컨비네이션 30에 4에 30제곱 이렇게 쭉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놓게 된 것이 있고 위의 문제랑 똑같다는 것은 아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4를 열심히 대입해 보겠습니다. 30 컨비네이션 0, 30 컨비네이션 1, 4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4제곱에서 마이너스에 4 처리가 되게 있고, 다음은 제곱이니까 4제곱 처리가 되고, 그 다음 또 백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30 컨비네이션 30에 4에 30제곱 처리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두씩 나온 결과를 당연히 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5에 30제곱 빼기,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 3인데 30제곱, 짝수 제곱이니까 됐습니다. 3에 30제곱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 똑같았던 짝수 부분들은 지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홀수 부분들이 이제 2배 되면서 30 컨비네이션 1, 4, 그 다음에 30 컨비네이션 3, 4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30 컨비네이션 홀수니까 29 되겠고 4의 29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컨비네이션의 이 지수 제곱된 것까지. 자, 이 원리를 좀 이해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풀어야 될 문제 답은 2분의 1에 5의 30제곱 마이너스 3의 30제곱 이렇게 된 부분이 답이 돼야 되는데, 주어진 식을 잘 관찰해 봤더니 A분의 1 모양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0제곱 10제곱 호호, B의 30제곱 C의 10제곱입니다. 10제곱 호호, 우리는 이게 30제곱인데 고쳐야 되겠죠. 5의 30제곱은 그대로 놓는데 이 부분은, 자, 3을 그러면 세제곱하게 되면 27이 되겠죠. 27의 10제곱 이렇게 고쳐서 놔야 문제랑 모양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값은 2가 되겠고 B 값은 5에 C 값은 2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달라. 이 부분은 뭐 좀 어렵지 않게 그냥 34 처리해서 계산 결과, 그래서 과감하게 답 체킹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단순한 이항 정리 형태가 아닙니다. 그죠? 와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 대입할 때 x에다가 1 집어넣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 그 결과를 합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차를 구했다 라고 해서 공부했던 이 원리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4대입 마이너스 4대입 나온 결과들, 그 결과를 가지고 차를 구해서 문제 형식에 해당, 문제에 나와 있는 그 형식에 딱 맞는 식을 만들어가는 절차.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복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힘겨운 부분 다시 듣기 하시고, 그 다음 복습 이항정리 이론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실력 빨리 갖춰야 되겠습니다. 좀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5번 한번 같이 볼까요? 5명의 학생 ABCD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9개, 같은 종류의 초콜릿 9개를 다음과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눠준다. 각 학생은 한 개는 받아야 되겠다. 두 학생이 받은 개수의 합, 세 학생이 받은 개수의 합보다 둘이 받은 게 작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초콜릿을 어떻게 받은 건가요? A, B하고 C, D, E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 한 개씩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것만 있다면 서로 다른 5명이 받은 초콜릿의 개수가 9개, 근데 이제 하나씩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응용 문제에서 거쳐서
이곳에서 5를 빼니까 OH4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좋아 하고 끝나면 좋은데 지금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초콜릿 4개를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쪽이 안 받고 이쪽이 4개를 받으면 되겠죠. 하나 받고 3개 받고 2개 받고 2개 받고까지 모두 다 성립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3개, 1개를 받게 되면 총 개수가 5개, 4개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아하, 이 부분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거 이런 계산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콜릿 안 받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한 가지니까 됐습니다. 여기는 서로 다른 3명이 초콜릿을 4개를 받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는 2명이 초콜릿 하나 받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3명이 초콜릿 3개 받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2명이 2개 받고 다음에 또 2명이 또 2개 3명이 2개를 받습니까? 자, 이런 산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는 7에 6 컨비네이션 4에 2 처리해서 얼마입니까? 3, 5, 15 계산돼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 계산은요. 3에 2 컨비네이션 1 곱하기 6에 5 컨비네이션 3에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에 20 처리되면 되는 것 같고 다음은 여기가 4에 3 컨비네이션 2 됐고 5에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자, 3에다가 이쪽은 얼마입니까? 이 3은 4, 이걸로 2, 3, 6인가요? 그러면 6, 3, 18 해서 가지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를 지금 다 더하게 해야 되니까 35에다가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40에 53 이렇게 가지수가 나옵니까? 오, 숫자도 자 53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살짝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콜릿 적어도 하나씩 받는다. 여기까지 무난합니다. 저것도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맨 처음 가장 기본 기초 살짝 응용된 이 문제련이 했는데 이것도 완전 아니다. 왜냐면 나 조건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조건 나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 A, B, 그 다음에 C, D가 받는 초콜릿이 각각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산수를 진행해야 되겠다. 나 조건을 처리해서 이렇게 살펴가는 이 부분,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6번은 좀 뭐가 또 기다리고 있나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확률, 교집합의 확률, 합집합의 확률 나와 있을 때 B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확률의 덧셈 정리 형태. 자, 이런 부분들은 벤 다이그램에서 크기 좀 싹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교집합의 확률이 4분의 1인데 A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쪽이 뭐 4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합집합이 12분의 7이다. 여기가 합집합할 때 이미 2분의 1을 차지했으니까 12분의 6을 차지했으니까 1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요? 굳이 수식 들이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B 확률은 PB 뭐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4분의 1에다가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3, 4가 되니까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네, 3분의 1 처리해주면 계산 결과가 되는 뭐 간단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 7번.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이 사이 배수 주사위인데 사이 야 이거 넌센스가 심합니다. A집합은 주사위 던져서 사이 배수는 4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제가 약수를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사이 배수 맞습니다. 허허. 자, 이거와 배반인 사건. 배반이면 뭐죠? 교집합을 구했을 때 공통인 부분을 구했을 때 교집합이 없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다? 배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했을 때 보기에서 배반인 사건을 골라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홀수인 사건, 홀수가 4하고 교집합이 생길 리가 없죠. 자, 맞습니다. 짝수면 2, 4, 6인데 여기 4가 겹칩니다. 자, 이거는 안 되겠고요. 소수면 2, 3, 5 이렇게 생기는데 뭐 4는 없죠. 맞습니다. 3의 약수 1, 3밖에 없는데 4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그러니까 이제 5번이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뭐 지금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출제 빈도가 좀 이곳에서 공부할 때 배반 사건, 그 다음에는 뭐 독립 종속 이런 부분들이 쉬우면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AP라고 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가질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무조건 판별식이죠. 자, 짝수 공식 써도 된다라고 돼 있네요. A제곱 마이너스 AC의 B, 이 부분이 0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이 B보다 크다라는 이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제곱이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A제곱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A 값이 1이 되면은 B 값은 1, 2, 3, 4, 5, 6 전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개수 맞나요? 자, 근데 A 값이 2가 되는 순간 얘기가 달라지죠. 이 결과가 4가 되니까 B는 4보다 커야 되니까 4, 5, 6 이렇게 되겠고, A 값이 3, 이제부터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9보다 커지는 이 아랫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에서 빼는 이런 형태, 즉 여사건 형태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9개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1 빼기 4, 9, 36이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4분의 3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하면, 자, 여사건이라는 부분들이 문제에 써있지 않은 그런 상태죠. 우리 스스로 여사건이 좀 편리하겠다 판단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풀면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갑니다. 자, 이번에 풀 9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이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A와 A 여집합 배반 사건이다. A하고 A의 여집합이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 없으니까 배반 사건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사건을 합쳐서 이 부분이 1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배반 사건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굳이 전체가 아니라 A 이렇게 돼 있고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확률도 뭐 가령 쉬운 예로 2분의 1, B 확률도 2분의 1. 뭐 교집합의 확률도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교집합의 확률도 뭐 얼마나 쓸까요? 뭐 4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까? 자, PA 더하기 PB에 대한 항목인 거죠. 자, 이랬을 때 합이 1이 된다고 해서 배반 사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우와, 이 말이 됩니까 또? 이건 이제 니은에서 얘기고 디귿 뭐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때 배반 사건 모양 그리면 되겠습니다. A 그리고 B 그리고 이렇게. 와, 그러면 A의 여집합 이 나머지 이 B인 부분까지 전부 B 집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습니다. 가볍게 1번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반 사건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그림과 같이 원위에 같은 간격으로 10개의 점 있습니다. 이 중에서 4점을 택하여 사각형을 만들 때 그것이 직사각형이 되고 싶다. 직사각형 개수 카운팅? 그럴싸한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는 10 컨비네이션 4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쉬운데요. 어떻게 하면 직사각형이 되느냐?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되려면요, 이 대각선이 있는데 이 대각선은 그럼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지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대칭되는 구조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점이 이제 4개가 될 텐데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겠다? 직사각형이 되겠다. 이런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 대각선들을 반드시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점이 10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대각선은 자, 중심을 통과하는 대각선은 5개가 되겠고요. 중심을 통과하는 대각선 이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다? 직사각형이 되겠다.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죠? 점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어떻게 찍죠? 그냥 위 그림 가서 할까요? 자, 위 그림 가서 찍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10개 있는데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이 5개의 점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4개를 골라주셔도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2개를 고르게 되면 반대편 가서도 그의 반대편에 이제 2개가 이렇게 자동으로 골라지는 그런 모양이 되면 또 역시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산수만 하면 되니까 좀 살펴볼까요? 위에는 10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는 10, 9, 8, 7 4개에다가
그럼 나누기 할 거는 4, 3, 2, 1을 아예 분자에 쓰는 게 더 빠르죠. 12 지워지겠고 2, 4, 8 지워지고 3 이렇게 남아서 3,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3, 7이 21이 되겠고 분자에는 뭐 하나밖에 없나요? 계산 그렇군요. 자, 21분의 1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산수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해가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뭐 전체 개수는 뭐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이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들까? 자, 지름 두 개, 물론 어느 지름? 대각선을 통과해가는 그러니까 지름 형태가 될 수 있는 거 두 개. 5개 중에서 그거 2개를 딱 선택하는 부분들이 직사각형을 빨리 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절반으로 딱 잘라서 이쪽 5개의 점들이 있는데 5개의 점들 중에서 2점을 또 고르게 되면 반대편 자동으로 2개를 골라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 직사각형 개수를 좀 효율적으로 잘 구해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10번은 조금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천천고 확통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4개의 제비를 꺼낼 때 당첨 제비가 2개 이상 포함될 확률이다. 2개 이상이면은 2개, 3개, 4개 여러 번 계산해야 되나요? 반대편은 뭐죠? 없거나 한개거나 이쪽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조금 계산이 좀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 빼기 10개에서 4개를 꺼내는데 당첨 제비가 없다는 얘기는 6개에서 4개를 꺼내면 되겠습니다. 꽝된 제비 열심히 꺼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당첨 제비에서 하나를 꺼내고 꽝된 제비 3개를 꺼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 들어갑니다. 자, 1 빼기 되겠고요. 옆에서 따로 계산할까요? 19, 8, 7 이렇게 되어 있고 4, 3, 2, 1, 2, 4, 8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3 되니까 3, 7이 21, 210 되겠습니다. 됐죠? 자,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3, 5,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떻게 됩니까? 6, 5, 4에다가 3, 2,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니까 20이 되죠. 20에다가 4를 곱하니까 8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1 빼기 210에다가 95가 대비되면 약분이 이루어지겠는데요? 됐습니까? 5, 4, 20에다가 5, 20 됐고 5, 1은 5 그러면 5, 9, 45 이렇게 처리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2로 통분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2, 22에다 23 되나요? 23 이렇게 처리하면은 계산 결과 42분의 23 해서 이제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게 보이질 않고요. 2개 이상 이렇게 되니까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반대편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게 좀 수월하겠다. 금방 보이셨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은 12번. 자, 집합 x 1, 2, 3, 4, 5에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 사안은 대응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한 결과가 대응 결과 총 합이 이제 16이 돼야 되는데 2는 이거 5하고 4가 여기 1이라는 거 알았다면 결국은 F1하고 F3하고 이제 F5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결과가 일단은 이제 10이 돼야 되겠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커져가냐 뭐 작아지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수치만 좀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뽑았을 때 지역의 원소가 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 그러면 3개의 결과가 10이 나오려면 대응하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러면 조사의 구성부터 살펴보게 되면 일단 큰 숫자 하나를 먼저 줘야 되니까 5를 2개 줄 수는 없죠. 자, 5가 이제 하나인 경우, 그 다음 작은 숫자가 4니까 4.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1이 구성되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미 5, 1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원소 개수는 3개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다 4 하나만 더 추가됐으니까. 자, 그렇다면 요건 됐고, 그 다음에 5에다가 3이면 나머지 2를 채워야 되겠고, 이때는 5, 1이 있는 상태에서 3이가 추가되니까 이제 원소 4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5에선 더 안 되나요? 2, 3 이런 거 거꾸로 되는 거니까 되겠고, 그 다음에 4로 가면 4, 4, 8에 2가 되면 되겠고, 하나를 더 줄이면 4, 3,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는 이제 4하고 2가 추가되고, 내용 4하고 3이 또 내용이 추가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이때는 이제 원소가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확률 계산 들어가야 되는데, 자, 5, 4, 1이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가지수가 5, 4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요 녀석들이 1, 3, 5의 함수 값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나열을 해야 되겠죠? 나열 개념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나열 개념이 들어가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이 부분은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에서 6가지. 자, 그 다음도 6가지. 자, 그 다음은 3팩 똑같은 거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니까 몇 가지? 3가지. 다음도 나누니까 3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함수 개수는 이 개수를 전부 다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 18가지가 되겠는데요. 문제에서 원소 개수가 4개 이상 되는 것은 4개가 나오는 이렇게 6, 3, 3 그러니까 12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6, 3, 18, 6, 22 이렇게 계산하니까 확률은 3분의 2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은 좀 뭐 색다른 형태라고는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무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 대응할 때 여기에서는 좀 다른 걸 언급한 게 아니고 그냥 단지에서 나온 이 결과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16이 돼야 되겠다. 이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미리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F1, F3, F5가 이제 10이 돼야 되는 조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구성들을 열심히 찾았는데 최종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5하고 1은 이제 겹쳐가는 거니까 4 하나가 더 추가돼서 이제 원소가 3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3하고 2가 추가됐고 4하고 2가 추가됐고 4하고 3 이렇게 추가돼서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경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개수 그 다음에 원소 4개 이상 되는 개수,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는 뭐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 뭔가요? 자, 13번이 되겠는데, 자, 문제 한번 봅니다.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 지역을 조사했다. 임의로 택한 학생이 강릉을 가고 싶다고 한 학생일 때, 강릉 가고 싶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죠? 자, 여기 밑줄 잘 그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자, 드디어 이제 조건부 확률이, 자, 다음 거군요.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항목. 자, 근데 표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45명 대상으로 강릉 18. 자, 그러면 강호도 가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45에서 18을 빼면 되죠? 27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남학생이 그 중에 12명이었다면 여학생은 그럼 몇 명이 되겠습니까? 15명이 되어야 되겠죠. 15명. 15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3t다. 그럼 t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릉 가고 싶었던 남학생은요 13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풀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칸을 다 채웠으니까 강릉을 가고 싶다는 전제 조건, 강릉이다. 18명이 있었죠. 그 중에서 선택을 했더니 남학생이었다. 13명이었다. 이게 그냥 답이에요. 자, 약분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어렵다기보다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강릉 가고 싶다라는 전제 조건이 딱 깔려 있는데 그때 남학생일 확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판단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바탕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칸들을 채워서 18분의 13 이렇게 쭉 구해가는 문제. 이해됐습니까? 자,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조건부 확률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은 또 뭔가요? 상자 안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파란색 4자루, 빨간색 2자루가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지혜와 도현이가 차례로 볼펜을 한 자리씩 꺼냅니다. 지혜는 파란색, 도현이는 빨간색 볼펜을 꺼낼 확률은, 꺼낸 볼펜을 다시 넣지 않는다. 뭐 그게 뭐 어려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볼펜이 6자루가 있는데 지혜가 파란색을 꺼낸다. 4자루를 꺼냈습니다. 넣지 않는다. 주머니가 5자루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도현이가 꺼내는데 도현이는 빨간색은 2자루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호호호, 계산이 그냥 끝났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되게 되면 15분의 4 해서 처리해서 결과를 이렇게 딱 체크해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문제 풀이에 도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이고 만세! 독립입니다. 문제 풀이 쉽다는 뜻입니다. PA하고 PA 교집합, PA 여집합의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확률을 구해달라. 왜 만세를 외치냐면요. 자, 이 부분에 있을 때 원래 그냥 정의에 의해서 A가 일어나든 안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PB를 구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해도 되겠고, 혹은 이 부분은 이제 풀이 과정을 거쳐서 PA 분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PA 교집합 B를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문제 풀이인데, PA 분의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 이런 형태가 되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분하니까 뭐 PB다. 뭐 이런 모양인데 그냥 뭐 정의에서 가볍게 이렇게 알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딱 깔리면 A가 일어났다는 이 부분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PB를 이렇게 구해간다. 이렇게 빨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세를 외친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문제에서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PA에다가 여집합, B의 여집합은 1-P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 결과가 4분의 1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PA 결과가 7분의 3이다. 그럼 쓰면 되죠. 7분의 3의 1 빼기 PB다. 이 결과가 4분의 7이다. 4분의 1이다. 4분의 7 확률이 크다니. 만세 외치다가 너무 기분이 업됐나 봅니다. 자, 그럼 1-PB 이 계산 결과는 12분의 7 되겠고, 뭐 끝났습니다. 그럼 PB 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끝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 자신 있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확실하게 깔려 있습니다. 독립, 만세를 외친 이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A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구해가는 것과 똑같다. 수식 형태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했다면 문제 풀이 좀 쉬운 거니까. 됐습니까? 자, 독립 계산하는 부분 확실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엔 16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원점의 점 P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자, 이만큼 6의 약수 1, 2, 3, 6. 자, 확률은 이제 3분의 2쯤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X축으로 두 칸을 가겠다. 메모했고요. 그 외에 눈이 나오면 음이 방향을 만큼 움직인다. 3분의 1 확률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주사위를 5번 던졌다. 근데 점이 1에 도착했더라. 자, 그러면은 6의 배수 나온 횟수, 그 외에 눈이 나온 횟수 합쳐서 5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게 되면 두 칸 이동하는 거니까 2A가 되겠고, 요거는 음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1에 딱 도착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하. 그러니까 3A는 6 이렇게 되니까 A는 2. 알겠습니다. 요것이 2회 나오고 그렇다면 요게 3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자, 2회 나오면 4 갔다가 마이너스 3 하니까 뭐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상황을 판단했는데 이때 그럼 갑자기 확률은 뭐냐? 주사위를 5번 던진다. 무슨 뜻이요? 동일한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 반복하겠다. 뭐죠? 독립시행 나온 거죠? 독립시행. 됐습니까? 5번 나왔는데 그 중에 몇 번을 얻어와라? 2번. 무엇이 3분의 2가 2번이다. 3분의 1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요, 계산하면 10이겠고, 와, 이거 숫자 커지는데 이거 뭐 엄청납니다. 3에 그러면 3에 우와 3의 5제곱 3의 5제곱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계산 결과 4가 있겠습니다. 자, 약분될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와, 3의 5제곱이면 81에다가 또 3을 곱하니까 243이 된 건가요? 그리고 여기 계산하면은 이건 4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계산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P 플러스 Q, 와, 그러면 243에다가 40을 더하게 해서 283을 이렇게 답해야 되는, 됐습니까? 오호, 이런 문제 형태가 됐습니다. 뭐 숫자를 보기에 있네요. 숫자를 크게 해가지고 살짝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독립시행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독립시행 문제는 이게 사실 이제 계산하는 거 보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좌표 개념이 이런 거, 지금은 수직선이니까 그나마 좀 수월한 거지만 이게 또 X축, Y축까지 다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서 좀 같이 한번 풀어본 겁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다시 6이 약속이 나오면 2다. 그 외에는 나오면 마이너스 간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나오는 거에 대한 확률들을 구해놨고 그때 움직인 결과들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게 5번 던졌는데 몇 회 나왔는지 모르니까 여기 나온 횟수를 A 이렇게 처리해주면 A, 그 다음에 나머지 횟수 B 합쳐서 5번. 실제로 움직인 좌표 결과는 2A-B 해서 1.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연립방정식 풀어서 횟수 자체를 구해놓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으로 처리해서 독립시행 확률이 이렇게 이항 정리의 일반항 구하는 형태로 좀 들어간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당연히 준비했겠죠. 공부되어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잘 처리해서, 하지만 이제 반드시 출제되는 거니까 연습은 꼭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복습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A가 B를 이길 확률, B가 C를 이길 확률, C가 A를 이길 확률 쫙 나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놓는 게 더 좋겠죠? A가 B를 이길 확률 3분의 1, B가 C를 이길 확률 4분의 1, C가 A를 이길 확률 4분의 3 이렇게 좀 정리해놨습니다. 대진표와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진행하고 A, B, C가 각각 가나다에 배정될 확률은 모두 같다. 이때 B를 우승시키겠다. B 이기는 경우는 없다. 자, 알겠습니다. B를 우승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대진표가 부전승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B가 부전승으로 먼저 덜커덕 다에 딱 가는 이런 경우, 그럼 확률 일단 3분의 1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나 지점에 A하고 C가 있게 되니까 요 두 녀석들이 게임을 열심히 또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가 4분의 3의 확률로 이기겠고 4분의 1 확률로는 A가 이기겠죠. 자, C가 올라오게 되면 B하고 C하고 게임에서 B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 확률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A가 올라오게 되면 A가 3, 근데 B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B를 우승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 지점에 A하고 C 이 녀석들이 오게 되면 각각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데 이쪽에 A 있다고 치면 뭐 B가 어느 쪽이든 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B하고 C가 이렇게 되게 되면 B는 C하고 경기를 해서 우승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A하고 경기를 하면 되죠. 순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건 확률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2배 해주고, 자, 경기 순서해야 되니까 B랑 열심히 게임하면 됩니다. B가 A랑 먼저 경기를 했다. 이걸 먼저 할까요? C랑 먼저 경기를 했다면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A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을 이제 위에 거 아래 거 하고 전부 더하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4분의 1이 또 공통으로 있고 4분의 1이 있으니까 12분의 1을 즉 3분의 1, 4분의 1을 공통으로 꺼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3이 위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 아래에는 여기를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3분의 4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계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6이 되니까 그러면 3분의 6은 2가 되겠고 그러면 4분의 11입니까? 됐습니까? 뭐 이렇게 숫자가 이렇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계산 결과는 48분의 11? 갑자기 뭐 약분 잘 될 줄 알았더니 48분의 11. 답에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계통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엄밀하게 따져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절차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했고요. 대진표가 되어 있는데 대진표가 부전승이 있어서 부전승에 B가 올 때 그러면 부전승에 B가 아닐 때, 다가 아닐 때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3분의 1 확률에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줬고 확률 처리돼 있고 그 다음에 B를 우승시키는 그런 레이스를 쫙 진행시킨 거죠. 됐습니까? 자, 큰 틀 흐름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좀 문장이 기네요.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공의 색이 다르면 흰 공 하나를 추가. 색이 다르면 흰 공 하나 추가. 해서 3개의 공을 상자에서 넣고 꺼낸 공의 색이 같으면 이번에는 검은 공을 추가해서 3개의 공을 상자에 넣습니다. 이런 시행을 그런데 또 몇 번 했습니까? 2번 반복했습니다. 우와. 그러면 시행 한 번 할 때마다 공이 하나씩 늘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 후 상자 안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가 3개일 때 첫 번째 시행, 우와. 3개라는 또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이때 첫 번째 시행 후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가 2개였을 확률은, 큰 틀에서는 또 조건부 확률 형태가 또 된 겁니다. 맞습니까? 우와. 그렇다면은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흰 공이 추가되고 다음에 검은 공이 추가되는 경우. 됐습니까? 다음에는 처음에는 또 검은 공이 추가되고 다음에 흰 공이 추가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A 이런 거를 B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2번 시행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A, B 2개 가지수가 더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흰 공 개수가 3개로 됐는데 첫 번째 시행 후 들어있는 거 첫 번째 시행에 검은 공이 늘어났다니까 B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달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 공이 4개가 있으니까 4개에서 2개를 싹 꺼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흰 공이 추가되려면 뭐 해야 되죠? 색이 서로 다르면, 그렇습니까? 그럼 2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고 그 다음에 또 2개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딱 꺼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서로 다른 공이 나왔으니까 그 공을 다시 흰 공 포함해서 다시 집어넣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주머니의 공 개수가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검은색 공을 추가하려면 같은 색 공이 나와야 되죠. 자, 흰 공은 3개였으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꺼내는 이런 경우거나, 검은 공은 2개였으니까 2개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검은 공을 먼저 추가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4 컨비네이션 2 중에서 2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근데 또 이게 또 2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5개의 공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 자, 이제 공을 꺼내는데 이제는 검은 공이 추가됐으니까 검은 공은 3개고 흰 공은 2개니까 흰 공 하나 꺼내고 검은 공 하나 꺼내고 다른 공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큰 틀에서 이런 형태의 계산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필요한 계산들을 미리 좀 해놓으면 좋겠네요. 4 컨비네이션 2 해주면은 2, 뭐 4, 3인데 뭐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이건 6가지가 되겠고, 5 컨비네이션 2는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서 이제 혹시 뭐 필요하면 빨리빨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이거 계산을 이걸 다 해야 되나요? 큰 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다시 다 써야 되는데 4 컨비네이션이 여기는 뭐 계산을 좀 일부 했었을까요? 2 컨비네이션 2는 4, 이 정도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 컨비네이션 2분의 여기는 계산을 또 해서 3 더하기 1 뭐 이렇게 계산,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더하기 여기 또 4 컨비네이션이 중요한 것은 여기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좀 써지고 계산해서 1 더하기 1에서 2가 될 것 같고, 곱하기 여기는 또 2, 3은 6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분해. 큰 틀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니까, 자, 오른쪽에 있던 이 부분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5 컨비네이션 2 분의 2 곱하기 6 했는데, 자, 지금 제가 지금 이거 계산하는 이유가, 이거 괜히 쓸데없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이 좀 수월해집니다. 4 곱하기 4 해서 16이 될 것 같고, 이것도 약분도 되는데 약분할까요? 약분도 됩니다. 그냥 16을 계산하죠. 16, 그 다음에 12 이렇게 한 다음에 약분하죠. 뭐 그러면 4, 4, 16, 4, 3, 12, 4, 3, 12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7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7분의 3 있군요. 됐습니까? 오, 계산 절차. 자, 막바지에 와서 이제 시간 쫓기는 일들이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문제풀이는 길어집니다. 자, 우선 큰 틀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점검해 보게 되면 두 번째 시행 후 신공이 들어있을 때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조건부 확률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서로 다른 공이면 흰 공 하나 추가, 같은 공이면 검은 공 추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순서적으로 처음에 흰 공 추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 그 다음에 검은 공, 흰 공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공이 추가됐을 때 첫 번째는 또 이렇게 검은 공이 추가되고 흰 공은 여전히 두 개인 이런 경우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다. 이런 판단이죠.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풀이법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에 맞춰서 공이 추가되는 그 확률들을 계산해 줬고요. 됐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A에 해당하고 B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계산의 큰 틀 모양을 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 숫자에 대한 연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 확률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인데 그 중에서도 좀 계산 결과가 좀 살짝 복잡하고 긴 문장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인지 또 판단이 또 흐려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차분하게 문제 잘 읽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잘 대처하는, 그래서 응용력이 좀 필요한, 실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xy 플러스 y 플러스 z 계산 결과 8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많이 보던 겁니까? 자, 중복 조합에서 많이 언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죠. 자, x, y, z의 모든 수상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합니다. 전체 계산은 이미 끝난 겁니다. 중복 조합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순서상 중에서 그런데 이 결과가 0이 아니다 라고 돼 있을 때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0이 아니다. 야,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근데 요 0까지 포함해서 이걸 하려니까 요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요거를 아예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0이 되는 경우. 그렇다면 이제 뭐 두 개의 숫자가 뭐 같아지면 되죠. 혹은 뭐 세 개의 숫자가 같아져야 되는데 세 숫자를 다 합해서 8인데 세 숫자가 같아지는 뭐 333 이런 거 없으니까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구성을 찾으면 되죠. 008, 116 있습니까? 그러면 2면 4가 되겠고 332가 됩니까? 맞게 계산한 거죠. 4에 8, 6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 4에 0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0이 되는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구성되는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고 지금 두 개가 같으니까 요거를 이제 배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x, y, z에다 배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8 혹은 뭐 6 요쪽을 갖는 가지수가 뭐 x냐 y냐 z냐를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돼서 전체적인 가지수는 뭐 15가지 이렇게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확률은 지금 우리가 6건 형태로 되니까 1 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8개를 선택하는 것 중에 지금 15개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1 빼기 요 부분은 11에 10 컨비네이션 8에 2가 처리되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0 그러면 5, 9, 45인가요? 이 부분이 자 45가 됐고 15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요것도 약분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3분의 2 처리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이라는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는 내용.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경우의 수에서부터 강조됐던 부분이니까 판단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좀 살짝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어진 부분을 계산하는데 자, 다른 경우를 일일이 계산한다는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 수 구성에 그죠? 그 다음에 요것들 나열한 가지수 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뭐 이 정도는 복습해서 확실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잘 하리라 믿으면서 1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고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어떤 문제인가요? 그림과 같이 주머니 안에 1, 2, 3, 4가 적힌 공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꺼내 적힌 수에 따라서 좌표평의 P를 1.5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꺼낸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자, 어떤 규칙인가요? 1의 눈이 나오면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1의 눈이 나오면 X축으로 2칸. 알겠습니다. 2의 눈이 나오면 X축으로 1칸. 됐습니까? 3의 눈이 나오면 Y축으로 2칸. 4의 눈이 나오면
Y축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 알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시행을 5번 했을 때, 5번 하면 여러 개의 점으로 갈 텐데, 5번 했습니다. 근데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5만큼 되겠다. 그럴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경우가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요, 그냥 쉽게 이런 거죠. 11111 X축으로 이렇게 가거나 Y축으로 11111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건 뭐 가볍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5가 되겠죠. 그럼 뭐 당연히 이건 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지수는 됐고요. 자, 5라는 이 숫자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이꼴 5제곱 뭐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3하고 4 갈 수 있는 5번 이동해서 X로 3, 오른 Y로 4 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큰 숫자부터 할까요? 그러면 2, 1 이렇게 해서 그럼 2번 만에 3을 가게 되면 이쪽은 이제 3번 해서 걸쳐서 가야 되겠죠. 3번에 걸쳐서 가야 되니까 2, 1, 1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됐습니까? 아예 그냥 3번에 걸쳐서 1, 1, 1 이렇게 가게 되면 2번에 가야 되니까 2, 2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쪽을 뭐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자, 그럼 X축으로 2만큼 가야 되는 경우라면 X축으로 2만큼 가는 경우 뭐였죠? 1 나오고 알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계산하려면 자, 이제 실제 나온 숫자는 1이 나오고 그 다음 2가 나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뭔가요? 뭐 비슷한 거 됐습니다. 3이 나오면 두 개니까 3이 나오고 4 나오고 자, 구슬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 있는 거니까 5 팩토리얼 돼 있고 그 다음에 4가 2번이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면 계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에 6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계산하면은 된 것 같고 그 다음 요거 1 나온다는 얘기는 구슬이 다 이제 2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2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겠고 자, 요쪽에서는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게 뭐였죠? 2가 4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4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4가 맞나요? 오, 큰일 났습니다. 3입니다. 자, 두 칸 가는 거니까 3 됐습니다. 뭐 그래도 뭐 가지수 구하는 데 지장이 없군요. 5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된 것 같습니다. 20에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XY 이렇게 처리했는데 YX 이렇게 처리해도 결과가 똑같은 거니까 요게 이제 70에 됐습니다. 70에 그러면 이제 142가 되네요. 142 됐습니까? 70인데 이걸 곱하기 2 해줄 거고 이쪽에서 두 가지 구해놓은 거가 있었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지수는 4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10제곱 140인데 한번 나눠지는 거죠. 1024 나누니까 512가 되겠고 71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512분의 71 오, 숫자가 좀 아름답습니다. 자, 긴 문장에 또 규칙까지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 서술형 내기에 좀 뭐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좀 알아보는 거니까 서술형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규칙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5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거리가 5 되는 경우 자, 각각 1 가는 이런 경우 여기는 가볍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은 자, 이제 5라는 숫자가 이렇게 피타고라스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5제곱해서 값은 이제 3, 4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경우수를 나눴고 이게 이제 XY 바뀌는 거니까 한쪽 열심히 잘 조사해서 나머지는 반대편에서 이제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좀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흐름을 되짚어 봤지만 긴 흐름이니까 중간에 실수 없이 그리고 차분하게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바지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자, 그러려면 앞쪽 부분에서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또 연습을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전체적으로 잘 이해되시죠? 잘 이해하시고 저 안 된 부분 복습해서 확실하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번 끝으로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끝으로 전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